안녕하세요. 생추씨입니다. 7월 15일 토요일 밤 9시 30분이고요. 잠시만요. 물 한 잔만 마실게요. 요즘에 상추씨를 찍기 전에는 뭐 대본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이야기를 좀 하면 좋을지 대략 키워드라도 좀 써놓고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좋은 건 내가 말을 하려고 했던 거를 빼먹지 않게 좀 도움이 됐다. 그러니까 모든 이야기를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큰 키워드 정도는 이제 써놓고 하다 보니까 좀 굵직굵직한 거는 빼먹지 않고 할 수 있어서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녹화를 하기 전에 한번 좀 이제 뭘 이야기해야 될지 정리를 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중간에 절차가 하나가 더 생긴 거죠. 내가 뭔가를 시작을 딱 해야 되는데 바로 그렇다 보니까 약간의 뭐랄까 약한 장벽이긴 하지만 장벽 같은 게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못 찍었던 것 같고, 사실 그냥 예전에는 냅다 키고 녹음을 하면서 뭘 말할지를 생각을 했는데 좀 더 이제 잘 해본답시고 하기 전에 그날 어떤 걸 말할지 키워드를 정리하는 그 중간 단계를 넣었더니 그게 이제 장점이자 약간 단점이 되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시작하고 특히 처음 시작할 때, 그리고 그거를 좀 계속해서 지속하려면 그런 좀 불필요한 단계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최대한 좀 없어져 있으면 좋은 것 같더라고요. 물론 상추씨를 찍기 전에 그날 어떤 키워드에 대해서 적는 거는 불필요하다고 생각은 하진 않는데, 어쨌든 다른 상황들에서는 좀 그 일을 시작하기 전까지 뭔가 그런 단계들을 좀 최소화시키는 게 내가 좀 하려고 했던 것들을 좀 지속할 수 있게 되는, 좀 그렇게 되지 않나. 예전에 한번 책을 읽다가 그 책을 그 독서대에 꽂아 놓은 채로 책상 위에다 그냥 올려뒀거든요. 그러니까 신기하게 며칠 동안 그 책을 계속 좀 보게 되더라고요. 보통은 책은 이제 책꽂이에 꽂아 놓아져 있는 상태니까 책을 읽어야겠다 하면은 책꽂이에서 책을 고르고, 그리고 책장 아래쪽에 처박혀 있는 독서대를 꺼내고 독서대를 펴고 책을 꽂고 이제 책을 읽는 거죠. 근데 그 읽을 상태가 늘 유지되어 있는 상태로 책상 위에 좀 올려져 있으니까 뭔가 좀 바로바로 하는데 도움이 됐던 것 같고, 저는 뭐 책을 많이 읽진 않지만, 거의 읽지 않지만 많이 읽고 싶어 하긴 하거든요. 뭔가 좀 똑똑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뭐 누구나 그렇겠지만 저도 늘 하는데, 어쨌든 그런 방식으로 하니까 뭔가 할 때 좀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상황을 좀 만들면 좋은 것 같다. 그래서 뭔가를 좀 하려고 하시는데 내가 이걸 좀 꾸준히 못하고 맨날 하려고 생각만 하고 안 하고 그런 분들이 좀 계신다고 하면은 내가 이거를 딱 시작하기까지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체크를 좀 해보시면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예전부터 계속 저는 이제 그림을 좀 그리고 그림 연습도 좀 하고 뭐 인스타 툰이나 이런 툰 같은 것도, 생활 툰 같은 것도 좀 그려보고 그러고 싶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오래 전부터 저는 이제 3D 그래픽 만드는 일을 했었기 때문에 집에 컴퓨터가 있고 타블렛이 있고, 그러니까 모든 이제 그림을 다 뭔가 이제 그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사실 충분히 갖춰져 있었는데, 이제 그림을 그리려면 일단 컴퓨터를 켜고,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를 켜고 포토샵을 켜고 타블렛을 이제 세팅을 하고, 이게 사실 별거 아닌 것들이잖아요. 사실 그냥 핑계죠. 그게 귀찮아서 그림 그리는 거를 안 그렸다고 하면은. 네, 그렇긴 한데 어쨌든 단계가 조금 더 이제 복잡하달까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아이패드를 샀어요. 그림을 좀 그려봐야겠다 싶어서. 근데 아이패드를 샀더니 확실히 컴퓨터로 하는 것보다는 단계가 훨씬 좀 줄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요즘에는 또 못 그리고 있어가지고 뭐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기가 좀 부끄럽긴 한데, 어쨌든 아이패드를 3으로 해서 그림을 그리기까지의 그 절차들을 최소화시켰고, 덕분에 이런저런 그림들을 그려서 인스타에 업로드도 하고, 그걸로 또 뭔가 다른 사람들과 뭔가 소통도 하고, 여러 가지 작은 성과가 있었다. 그래서 그런 좀 심리적이든 물리적이든 그런 장벽들, 단계들을 좀 최소화시킬 수 있으면 내가 뭔가 이렇게 꾸준히 좀 하려고 했을 때 도움이 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인스타 제가 팔로워가 뭐 많지는 않은, 엄청 많은 건 아닌데 15,000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제 강과장 채널에다가 인스타 그 주소를 써놓은 지는 굉장히 오래 전부터 했었어요. 제가 거의 유튜브 처음 할 때부터 계속 했었으니까 한 몇 년 된 거, 한 5년 된 거죠. 4, 5년 된 건데, 구독자, 그러니까 팔로워가 거의 사실 뭐 이렇게 늘지 않았거든요. 왜냐면은 제 모든 일상들은 사실 유튜브에다 대부분 공유를 하고, 제가 사실 그렇게 또 인스타를 또 막 열심히 하는 사람은 아니고, 인스타에는 이제 사진이나 글을 올리잖아요. 근데 그게 뭔가 그냥 유튜브에 비해서는 그렇게 뭐 매력적이지 않았던 거겠죠. 팔로워가 그렇게 많이 막 늘거나 그러지 않았었는데, 어쨌든 아이패드로 그림을 그리고 뭔가 생활툰 같은 거를 이제 올리기 시작하면서 그 툰들이 생각보다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림이 정말 말도 안 되게 허접한 그림들이긴 했는데 그걸 또 좋아해 주셔가지고, 그게 좀 이제 몇 개가 좀 이제 기존에 제가 올리던 사진과 글보다는 훨씬 뜨거운 반응을 얻어서 팔로워가 조금 이제 훅 하고 이제 급 늘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뭔가 좀 그런 단계들을 간소화해서 내가 하려고 했던 것들을 작게나마 꾸준히 하다 보면은 뭔가 성과를 내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갑자기 이 얘기를 또 왜 했지? 네. 어쨌든 오늘은 유자 씨가 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출근은 안 하고 집에서 유자 씨를 보필을 했습니다. 유자 씨가 배가 좀 아프다 그래가지고 원래는 제가 월요일까지 끝내야 되는 영상이 있어요. 지금 이제 광고를 하나 받게 돼가지고 그 광고 영상을 이제 월요일까지 좀 끝내야 되는 상황인데 아직 시작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한 오전까지 해가지고 월요일 오후에 보낼 생각이었는데, 네, 오늘 유자 씨를 좀 보필하느라 시작을 못했습니다. 네, 유자 씨가 좀 많이 힘들어 해가지고. 편집이 중요한 게 아니죠. 네. 가족의 건강과 가족의 뭔가 심리 상태를 너무 안 좋은 쪽으로 빠지지 않게 유지하는 것도 또 다른 이제 가족들의 어떻게 보면 의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좀 충실히 했고요. 오늘은 2번 외출을 했습니다. 유자 씨 같은 경우가 뭐 집에서 쉬는 것도 좋긴 할 테지만 밖에 나가면 굉장히 기분 전환이 좀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플 때도 너무 심하게 아플 때는 물론 해당이 안 되겠지만 적당히 아플 때는 밖에 나가가지고 좀 이제 돌아다니고 하면은 기분 전환도 되면서 몸의 통증도 좀 없어지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가지고 오전에는 이제 비가 와가지고 원래는 동네 카페를 처음에는 제가 그냥 유자씨 집에서 쉬라고 하고 제가 하윤이를 데리고 동네 카페 가서 한 2시간 정도 있다가 이제 들어오려고 했거든요. 낮잠 시간에 맞춰서. 그럼 유자씨가 그동안 좀 조용히 쉴 수 있으니까. 근데 본인도 좀 나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했던 게 비가 나갈 때는 오고 있진 않았는데 오후에는 올 것 같다고 그 일기예보에 되어 있길래 카페 갔다가 올 때도 비 맞으면 안 되니까 저랑 유자씨는 비 맞으면 이제 뭐 좀 낭만적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은 애기 데리고 왔다가 비 맞으면 감기 걸리니까 낭만이고 뭐고 필요 없죠. 애기 감기 걸리면. 그래가지고 생각을 했던 게 저희 집 근처에 그 홈플러스가 있는데 그 안에 이디야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커피 한잔 할까 했는데 거기가 이제 문제가 뭐냐면 문제는 아니지만 좀 이제 별로인 게 뭐냐면 그냥 건물 안에 있다 보니까 그냥 건물 안에 있는 카페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바깥이 전혀 보이지 않는 거죠. 근데 과천 이마트에 스타벅스가 있는데 거기는 이마트 건물 안에 있어서 뭔가 비를 피할 수도 있으면서 이동 간에 그리고 또 통유리로 되어 있어서 바깥을 좀 볼 수 있다 보니까 약간 좀 개방감이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홈플러스 거의 도착을 했을 무렵에 조금 더 가자 해가지고 근데 과천 이마트도 저희 집에서 차 타고 한 15분 정도면 가가지고 잠시만요. 뭔가 굉장히 오래된 건 아닌데 하루 이틀 안 찍었다고 말을 많이 했더니 갑자기 목이 좀 따가워가지고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어쨌든 과천 이마트에 가서 커피 한 잔 하고 하윤이 그 머리끈을 하나 샀어요. 유자씨가 하윤이 이제 머리가 조금 이제 많이 길어가지고 머리를 좀 묶어주면 너무 귀엽겠다 해가지고 머리끈을 샀는데 2,000원 주고 샀거든요. 근데 아직은 하윤이 머리카락은 머리를 묶을 만한 그 정도 길이나 상태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그리고 머리카락을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반사적으로 엄청나게 싫어하더라고요. 하윤이가 이제 목욕할 때는 안 우는데 머리 감을 때는 좀 울거든요. 막 엄청 우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좀 이렇게 싫어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약간 머리가 약간 민감하지 않은가. 뭐 많은 아기들이 좀 그렇겠지만은. 그래서 거기서 한두 시간 정도 시간 보내다가 집에 왔다가 좀 하윤이 낮잠 한번 재우고 또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어디 멀리 가기 좀 그래가지고 저희 집 근처에 차 타고 한 20분 정도 가면 롯데백화점 관악점이 있는데 거기를 갔습니다. 저희 집 근처에서 제일 가까운 백화점, 그러니까 몰이나 백화점 중에 제일 가까운 곳이어가지고 거길 갔는데 거기가 좀 관계자분들께는 죄송하지만 뭔가 조금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사람이 많이 없고 좀 좁고 그래가지고 저희도 자주 안 갔었는데 그래도 만약에 그 롯데백화점 관악점과 뭔가 저희가 좀 정을 붙이면 가까우니까 접근성이 굉장히 좋으니까 여러 가지로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한번 또 오랜만에 가봤어요. 그리고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는 주차권도 나오기 때문에 그 무료 주차권. 그래서 혹시라도 뭔가 밥을 먹거나 물건을 사지 않아도 2시간 안에만 나오면 무료로도 주차도 할 수 있어가지고 가봤는데 확실히 좀 많이 좁고 뭔가 저희가 좀 바랬던 거는 어차피 저희가 뭐 쇼핑을 하러 간 건 아니니까 그냥 좀 이제 커피 한 잔 좀 여유 있게 하면서 좀 주말을 좀 느슨한 느낌으로 보낼 수 있을 만한 그런 장소를 좀 찾았는데 카페가 몇 개 있긴 하거든요. 근데 뭔가 조금 뭔가 좀 아쉽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그 기준에는 좀 미치지 못해가지고 가긴 갔었는데 뭔가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 안에 이제 1층에는 폴바셋 그 카페가 있는데
거기는 좀 이제 느낌이 괜찮았는데 거기는 뭐 커피가 좀 비싼 편이라 엄청나게 뭐 비싼 건 아니지만 뭔가 그냥 느낌이 차라리 거기가 스타벅스였으면은 좀 괜찮았을 것 같기도 한데 물론 뭐 커피값 차이가 뭐 그렇게 막 엄청나게 나는 건 아니고 그래봤자 뭐 몇백 원 차이긴 하겠지만은 그냥 뭔가 느낌이 좀 그렇더라고요. 네. 카페를 한참 찾다가 뭐 여기저기 지하 2층도 가고 1층도 가고 왔다 갔다 하다가 마지막에 나올 때쯤에 폴바셋을 발견해서 나중에 또 가게 된다면 거기서 좀 시간을 보내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저랑 유자 씨 같은 경우는 카페 가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저희가 같이 하는 것 중에서 먹는 거랑 카페 가는 거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하윤이 태어나기 전에는 이제 둘이서 카페 가서 좀 시간도 오래 보내고 그냥 뭐 인터넷도 하고 뭐 유튜브도 보고 뭐 책도 보고 이런 거를 되게 좋아했었는데 하윤이가 생기고 태어나고 나서 요즘에도 수면 교육을 하고 있다 보니까 하윤이 그 낮잠 시간에 최대한 맞춰야 되거든요. 근데 깨어있는 시간이 원래 처음에 수면 교육 할 때는 한 2시간 반 정도에 맞췄었고 최근에는 한 3시간 정도까지 좀 늘어났어요. 그래서 3시간 정도의 여유가 있는 건데 왔다 갔다 이동하는 시간을 빼면은 사실상 뭐 한 2시간 정도? 네. 어딜 나가도 이제 2시간 안에는 다시 좀 돌아와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하죠. 결혼 전에 비해서는 그런 저희가 좋아하는 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의 좀 제약이 좀 생기다 보니까 그래도 또 하윤이가 주는 다른 기쁨들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훨씬 좋긴 하죠. 예전에 하윤이가 태어나기 전에 비해서는 저희 가족의 뭔가 전체적인 행복도라고 해야 되나? 태어나기 전에는 뭔가 힘들면서도 즐거운 감정이라는 게 상상이 잘 안 됐었는데 그리고 이해가 잘 안 됐는데 하윤이 키우면서 많이 느끼고 있어요. 힘든데 너무 좋은. 네. 물론 더 힘들었으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좋긴 했겠죠. 소중한 저희 또 딸이고 가족이고 하니까. 네. 제가 이제 그런 에세이 종류들을 좀 뭐 자주 읽는 건 아닌데 그래 가끔씩이라도 읽으려고 하는 편인데 저도 뭐 영상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제가 뭐 글을 쓰는 건 아니지만 자막을 쓰기도 하고 저는 또 어떻게 보면은 브이로그가 그냥 영상으로 만드는 좀 에세이 같은 느낌이 또 있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이런저런 좀 에세이들, 재미있는 에세이들 많이 읽으려고 평소에 하는 편인데 요즘에는 좀 도통 못 읽어가지고 네. 한번 드는 생각은 어디 한번 그냥 여행 가서 네. 쭉 그냥 어디 숙소에서 에세이나 계속 읽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네. 요즘에는 많이는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고 집에 와가지고 하윤이 재웠는데 요즘에 하윤이가 좀 수면 교육에 익숙해져서 그런지 거의 눕히면 한 5분 안에 잡니다. 네. 수면 교육 초창기 때는 이제 그 수면 교육 뭐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재우기 전에 그 약간 일종의 수면 의식이라고 수면 패턴, 수면 루틴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단계를 부모가 이제 설정을 해서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뭐 목욕시키고 뭐 기저귀 갈아주고 뭐 수유하고 방에 데려가서 방 불 끄고 뭐 자기 전에 자장가 불러주거나 책 읽어주고 그다음 잘 자라 하고 이제 뭐 나오고 약간 뭐 이런 예를 들면 그건 이제 부모가 설정하기 나름인 건데 어쨌든 지금 좀 익숙해져서 그런지 거의 같이 한 5분 정도? 5분 정도면 잠이 드는 것 같아요. 침대로 데려간 이후로 5분 안 걸려서 막 1, 2분 만에 잠들 때도 있고 참 신기하다고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이게 되나 싶은 생각을 참 많이 했었는데 네. 되는 게 너무 신기한 것 같고 그리고 수면교육 초창기 때는 지금 시작한 지 한 3주 정도 되어가나 그러는 것 같은데 초창기 때는 그냥 그 수면 의식을 하고 침대에 눕히고 그냥 아기 침대에 눕히고 그냥 나왔거든요. 원래 혼자서 이제 자는 연습을 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근데 요즘에는 그냥 유자 씨가 같이 옆에 좀 누워 있습니다.
옆에 누워가지고 하윤이 조금 더 졸려 할 때까지 같이 옆에 좀 누워 있다가 하윤이 이제 잠들 것 같거나 아니면 잠들면 나오는데 확실히 뭐 지금 상주 씨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뭐 육아를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수면에 대해서 공부가 좀 필요하더라고요. 물론 수면 교육 같은 거 없이 그냥 알아서 잘 자고 하는 애기들도 있기는 한데 네. 그게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전문가들이 많아서 네. 그래서 저희도 해보니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여러 가지 좀 장점이 있어서 저희가 말한 수면 교육은 그 분리 수면하고는 다른 부분이고 저희가 이제 수면 교육을 하고 있다라고 영상에 올렸더니 많은 분들이 분리 수면을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다른 방에서 아기를 재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저희는 아직 뭐 분리 수면까지 하는 단계는 아니고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좀 키워보니까 분리 수면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 왜냐면은 저희가 밤에 둘이 침대에 누워서 잡담을 하기도 하고 소리를 어쨌든 내게 되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아기가 깰 때가 가끔씩 있어요. 꽤 자주 있었거든요. 수면교육 하기 전에는. 수면교육 하고는 조금 줄어든 것 같긴 한데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아기 숙면도 방해가 되고 저희는 뭐 그냥 조금 조용하면 되긴 하는데 어쨌든 아기 수면의 좀 질을 최대한 높이려면 분리 수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드는데 아직은 하기에는 좀 이른 것 같고 돌 전에는 분리수면은 권장하지는 않는다고 뭐 어디서 그랬던 것 같은데 정확한 건 아니고 네. 어쨌든 그렇고 그리고 최근에 며칠 정도 유튜브랑 인스타그램이랑 이런 앱들을 핸드폰에서 좀 지웠었어요. 왜 지웠냐면 뭔가 쇼츠랑 릴스랑 이런 거를 정말 무한대로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제가 좀 충격을 받았냐면 일어나자마자 저는 보통 핸드폰을 켜거든요. 그래서 연락 와 있는 거 확인 몇 개 하고 바로 제가 그냥 습관적으로 유튜브를 누르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올라온 동영상들 몇 개 썸네일 같은 거만 훑어보다가 중간에 쇼츠가 꼭 하나씩 떠요. 그럼 그 쇼츠를 틀면 중독성이 너무 강한 것 같아서 제가 뭐 시간 관리를 그렇게 잘하는 사람은 아닌데 그래도 뭔가 이거는 좀 아니다 싶어서 약간 그 뭐랄까 중독을 좀 끊어내기 위해서 며칠 동안 지우고 좀 살아봤었는데 그리고 인스타 같은 경우도 보다 보면 이건 꼭 릴스가 아니더라도 그냥 게시물들을 계속 스크롤하면서 다른 사람들 뭐 올렸는지 아니면 스토리 한번 들어가면은 또 스토리 되게 또 많이 올리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하루에도 막 20개 30개씩 올리시는 분들 그럼 그거 다 이제 눌러가면서 이 사람은 무슨 일을 했지 막 훑어보고 그런 시간들이 물론 저에게 무의식 중에 도움이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은 제가 어쨌든 영상을 만드는 사람이고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시간 들이는 거 대비해서 효과가 굉장히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고 제일 큰 문제는 내가 내 의지랑 상관없이 계속 이제 그걸 보게 되는 그런 것들이 싫어가지고 한번 끊어봤는데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뭐 유튜브 같은 경우는 그냥 컴퓨터로 봐도 되고 꼭 필요한 뭔가 영상 같은 게 있다고 하면은 꼭 봐야 되는 영상이 있다고 하면은 컴퓨터로 봐도 되고 인스타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불편하긴 하더라고요. 왜냐면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고 핸드폰으로 올려야 되는데 그거를 컴퓨터로 보내서 컴퓨터에서 올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불편했었던 것 같고 그래가지고 이제 중간 며칠 이제 그냥 아예 핸드폰에서는 유튜브나 인스타를 아예 안 하다가 중간에 생각을 했던 게 그냥 그 인터넷 브라우저로 들어가서 저는 이제 아이폰 쓰니까 사파리를 쓰는데 사파리 브라우저 들어가서 거기에 유튜브를 치고 거기에 들어가서 내가 필요한 거를 이제 골라서 보는 이런 식으로 좀 했더니 인스타도 마찬가지고 인스타도 사파리 브라우저에서 인스타그램을 치고 들어가서 내가 필요한
게시물들이나 아니 뭐 DM 확인 같은 거나 이런 걸 하고 그렇게 했더니 확실히 이게 뭔가 좀 단계가 좀 생기니까 뭔가 그냥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은 많이 좀 줄어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그렇게 하다가 지금은 다시 이제 깔긴 했는데 며칠만 그렇게 했더니 뭔가 그 습관이 확실히 좀 기운이 약해졌다고 해야 되나요? 그 제가 생각했던 제 기준에서 안 좋은 습관들이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다시 설치를 하긴 했는데 며칠만 그렇게 좀 뭐 요즘에 그런 디지털 디톡스, 뭐 소셜 디톡스 이런 식으로 표현들을 많이 하던데 네, 그걸 좀 했더니 네,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그런 컨텐츠에 휘둘려서 제어가 좀 안 되시는 분들이라면 한 며칠 정도 날 좀 괴롭히는 그런 앱들은 한번 지워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또 유튜브나 막 인스타 이런 거에 되게 또 중독이 잘 되는 이유는 그냥 재밌어서 보는 것도 있긴 한데 제가 이제 유튜브를 시작을 하고 나서 유튜브를 하기 전에는 유튜브를 그렇게까지 많이 보진 않았거든요. 그냥 봐도 그냥 이제 게임 유튜브들 제가 그 당시에 했던 오버워치라는 게임이 있는데 게임 관련된 유튜브 정도 보고 나머지는 그렇게 막 다양한 유튜브를 막 보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제가 이제 어쨌든 유튜브를 좀 시작하고 나서 유튜브를 좀 잘 해보고 싶은 마음에 뭐 이런저런 컨텐츠들을 좀 많이 봤던 게 어쨌든 유튜브를 하면은 뭐 영상도 찍고 뭐 음악도 넣고 자막도 넣고 뭐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다른 유튜버들은 어떤 식으로 만드나 궁금해서 이제 막 보기도 했었고 그리고 저는 물론 제 영상이 그렇게 막 무슨 개그 유튜브나 방송국에서 만드는 그런 유튜브나 아니면 정말 그런 막 100만 넘는 그런 유명 유튜버들의 영상처럼 막 영상이 빵빵 터지고 막 엄청나게 재미있고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는 제 영상을 좀 유쾌하게 만들려고 재미있는 영상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 영상을 재미있게 만드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 영상에서는 개인적으로는 자막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자막을 어떻게 하면 좀 재미있게 쓸 수 있을지 다른 영상들을 많이 봐요. 유튜브 영상들도 많이 보고 장르 가리지 않고 뭐 요리도 보고 여행도 보고 뭐 그냥 이런 꽁트 하는 채널들도 보고 거기서 다 보다 보면 웃긴 이런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내가 보면서 내가 재밌는 내가 빵 터졌던 아니면 댓글들 보면서 사람들은 어디서 재미를 느끼나 막 이런 것도 다 확인해서 그리고 그 재미있는 부분이 나한테 왜 재미있게 다가왔는지 그런 것들을 나름 연구를 합니다. 뭐 연구라고 해서 뭘 엄청나게 뭘 하는 건 아닌데 그냥 생각을 해보는 거죠. 왜 재미있었지 이게? 다른 사람들이 재미있다고 하는 부분들은 왜 재미있지? 그럼 그 유튜버는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런 자막으로 표현을 하기 위해서 어떤 생각의 과정을 좀 거쳤을까 한번 생각을 좀 해보기도 하고 뭐 그런 경우들도 있었고 옛날도 아니지 요즘도 같이 포함이긴 한데 예능 같은 것들도 많이 보면서 예능은 어쨌든 방송국에서 프로들이 또 만드는 거니까 또 재미있는 경우들이 또 있거든요. 요즘에는 뭐 재미없는 예능들도 많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재미있는 제가 좋아하는 몇몇 예능들 보면서 또 이제 제가 보다가 재미있는 부분들 아니면 제가 보기에 재미는 없었지만 이 사람들이 이거를 재미있게 만들려고 이 부분에 이렇게 연출을 했을 것 같다. 이런 자막을 쓰고 했을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다 이제 좀 기록을 좀 해놓고 나중에 제 영상에다가 어떤 식으로 이거를 응용을 해볼지 사실 그 막 예를 들면 자막을 똑같이 가져다가 쓸만한 부분은 사실 거의 없고 왜냐면 상황이 다르니까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그런 자막을 쓰기까지 어떤 생각을 했을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 제 유튜브 영상을 만들 때 뭔가 좀 적용을 할 만한 부분들이 그 응용을 좀 하게 되는 경우들이 꽤 있더라고요. 응용이 되는 부분들이.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많이 좀 보는 편인데
그리고 또 사실 뭔가 영상을 막 만들고 재미있게 만들고 하는 게 뭔가 좀 이렇게 공식 같은 게 없다 보니까 그냥 그 문화와 뭔가 그 느낌을 뭔가 이제 뭔가 내 안에 이렇게 완벽하게 좀 스며들게끔 만들어야 된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 그냥 뭔가 내가 짠해서 뭔가를 재미있게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내 전체적인 그 재미라는 능력치를 뭔가 좀 이제 계속 이게 채워 놔야지 영상을 만들 때 그걸 내가 쓸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억지로 뭔가 재미있게 만드는 건 사실 한계가 있고 어쩌다가 한번 웃길 수는 있지만 계속 그거를 이제 2번, 3번, 4번 웃길 수는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보고 하는 편인데 뭔가 좀 뭐 예를 들면은 뭐 정확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흑인 막 R&B 하는 그런 가수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막 하고 싶어서 내가 막 R&B 공부를 하고 막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냥 어쨌든 막 예를 들면은 그 음악을 막 많이 듣고 계속 아니면은 그런 사람들과 막 어울리고 아니면 그런 곳에 가서 뭔가 살고 이런 선택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공부라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내 몸 안에 이렇게 좀 그런 그루브나 이런 바이브들을 좀 만들어내는, 정확한 비유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음악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좀 어쨌든 재미있는 사람이 되려고, 그러니까 막 개그맨 같은 그런 재미는 아니더라도 유쾌하고 뭔가 위트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리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내 영상을 만들 때 그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계속 그런 쪽으로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모든 영상을 시청하는 행위가 저한테는 공부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공부라고 약간 합리화를 하는,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노는 거일 수도 있는데 그걸 보면서 내가 뭔가를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부 중이라고 생각이 드는 뭔가 이런 상태가 되어버리다 보니까 실제로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닌 경우들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냥 습관적으로 영상을 틀어서 보고 있는 중인 거고 나는 아무 생각을 지금 안 하고 그냥 재미로만 보고 있는 상황인 건데도 이건 뭔가 내 뭐 커리어에, 내가 유튜브 하는 거에 도움이 되는 행위야 라고 약간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는 뭔가 이런 식이지 않나? 네, 그렇게 실제로 뭔가 정확하게 그렇게 생각을 한 건 아닌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이해가 되시나요? 저도 뭔 소리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서 유튜브를 너무 많이 보고, 유튜브뿐만 아니고 모든 영상이나 뭔가 유머 게시글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보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들어가는, 그리고 어느샌가 그런 컨텐츠들을 보는 거에 뭔가 이제 중독이 되어버린 그런 상태가 좀 되지 않았나. 그래서 내가 보고 싶을 때 내가 필요한 것만 보면 상관없는데 내가 보고 싶지 않을 때도, 그리고 나한테 그렇게까지 필요한 게 아닌데도 뭔가 습관적으로 계속 그거를 뭔가 소비를 하고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최근에 디지털 디톡스를 며칠이지만 레몬 디톡스 하듯이 살짝쿵 한번 해봤습니다. 어쨌든 뭔가 꼭 뭔가 유튜브를 보거나 영상을 보거나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더라도 내가 뭔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거를 좀 방해하는 선까지 내가 무의식적으로 뭔가를 하고 있는 게 없는지 그런 것들을 좀 가끔씩이라도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물론 그렇다고 뭐 제가
디지털 딕톡스를 하고 그렇게 또 뭐 대단한 뭔가를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네, 그렇긴 한데 누가 들으면 무슨 고시공부라도 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네, 그래서 다시 깔았는데 또 깔아놓으니까 슬슬 다시 옛날에 안 좋은 습관들이 계속 보게 되고 뭐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은데 주기적으로 좀 점검을 해야 되지 않나. 네. 옛날에 어떤 가수가 박진영 씨였나? 자기가 정한 그 몸무게 레벨이 있는데 그거를 넘는 아침에 몸무게를 딱 쟀는데 그걸 넘었다. 그럼 그날은 이제 간식 같은 걸 안 먹는데요. 간식을 안 먹고 뭔가 좀 소식하고 근데 아침에 딱 쟀는데 그것보다 낮게 나왔다. 그러면은 그날 하루는 네, 마음껏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꼭 이런 시기가 아니더라도 먹는 이런 음식 조절이 아니더라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내 삶을 이루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텐데 그런 요소들을 뭔가 나름의 좀 기준 같은 것들을 세워놓고 그걸 넘으면 뭔가 행동을 하는 그런 식으로 좀 관리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오랜만에 아무런 대본 없이 네 진짜 생 라이브로 그냥 해봤는데 확실히 하면서 느낀 거는 키워드 정도는 써놓고 해야겠다. 네. 키워드도 없이 하니까 이거 참 엉망진창이구나 네,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네, 별 차이 없다고요? 네, 그러면 다행이고 네, 그럼 다행인데 네. 그리고 오늘 참 어떤 책에서 본 건데 이건 하나 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예전에 허리가 좀 아픈데 옛날에는 허리가 아프면 아침부터 되게 짜증이 났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좀 이제 릴렉스 하는 마음, 그런 릴렉스 하는 사람으로 좀 살아가고 싶어가지고 허리가 아플 때도 좀 더 예전보다 관대하게 대하고 있다. 그 고통에 대해서. 그랬더니 좀 덜 아픈 것 같기도 하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떤 책을 보니까 그런 비슷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번 읽어드리고 싶어가지고 짧게 가져왔습니다. 출처는 고통의 비밀이라는 책이고 유자 씨가 이 게시글을 인스타 글을 DM으로 보내줬는데 잠깐 짧게 읽어드리자면 현대 사회는 통증이 증식하기 좋은 환경이다. 사회적 고립이 만연해 있고 패스트푸드, 소셜미디어, 좌식 문화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불확실성과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다. 한마디로 현대사회는 스트레스로 가득하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코뿔소의 공격을 받을 일은 없지만 통계에 따르면 중요한 면접이나 공개 연설을 앞두고 이런 스트레스 반응을 경험한다. 스트레스가 단기로 나타나면 몸을 보호하기 위해 조화롭게 일한다. 하지만 스트레스가 지나치면 해가 된다. 불행하게도 현재 우리는 스트레스로 가득한 세상에서 살고 있다. 이는 만성 통증이 유행처럼 번지는 이유와 관련이 깊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긴장과 압박의 연속이다. 심리적 스트레스와 두려움은 말초 면역 반응을 자극해 통증에 더 민감해지게 한다. 심리적 스트레스만으로도 염증 반응이 증가할 수 있다. 스트레스 받으면 더 아플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충격적인 기억을 떠올리거나 미래에 벌어질 일을 걱정하는 것 같은 단순한 생각도 염증을 일으킬 수 있다. 만성적인 심리적 스트레스와 불안감은 염증을 일으키는 강력한 요인이다. 정신건강을 돌보지 않는 한 신체 건강도 돌볼 수 없다. 염증을 가라앉히는데 좋은 것은 휴식이다. 명상, 태극권, 요가 같은 운동이 통증 완화에 좋다. 염증과 통증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대사증후군이 있다. 비만, 고혈압,
고혈당, 고콜레스테롤, 좌식 생활은 대사증후군의 위험 인자로 알려져 있다. 몸에 축적된 과도한 지방은 관절에 무리를 줄 뿐 아니라 지방 자체가 염증 반응을 촉진해서 통증을 일으킨다. 이를 해결할 가장 쉬운 방법은 음식을 적당히 먹고 몸을 많이 움직이는 것이다. 장내 세균이 다양하게 번식할 수 있도록 채소와 섬유질이 많은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을 챙겨 먹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다. 흡연도 염증 반응을 촉진하는 요인이다. 금연이 염증 수치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증거는 아주 많다. 알코올을 줄이고 카페인 섭취를 줄이는 것도 스트레스와 염증, 통증을 줄이는 좋은 방법이다. 수면도 통증 완화에 효과적이다. 뭐 이런 내용, 고통의 비밀이라는 책에서 가져온 거고요. 여기서 또 친절하게 요약까지 해줬네요. 요약. 1. 스트레스는 염증을 일으키고 건강을 해친다. 2. 염증을 가라앉히려면 잘 쉬어야 한다. 3. 적당히 먹고 많이 움직이자. 4. 담배를 끊자. 5. 알코올과 카페인 섭취를 조절하자. 6. 하루 7에서 8시간 잠을 깊이 자자. 제가 좀 들었던 인상 깊게 봤던 부분은 스트레스가 몸에 염증을 일으키고 통증을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다. 이 부분이었는데 뭔가 사실 스트레스 같은 경우는 몸을 아프게 한다라고 생각은 못 해봤는데 제가 최근에 경험했던 거랑 비슷한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정확하게 일치하진 않지만 어쨌든 많이 먹고 적게 움직이면서 담배를 피고 술을 많이 먹고 커피를 많이 먹으면서 잠을 하루에 7시간 미만으로 자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몸에 염증이 많아서 그걸 기반으로 또 몸에 통증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씩 제거를 좀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잠은 7, 8시간 정도는 자는 것 같은데 깊이 자지는 못하는 것 같고 알코올은 안 먹고 근데 커피는 좀 많이 마셔서 근데 커피도 몸에 염증을 일으키는지는 몰랐네요. 담배는 안 피고 적당히 먹을 때도 있고 좀 폭식을 할 때도 있고 많이 움직이는 편은 아니고 어쨌든 저한테도 좀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조금씩이라도 실천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구독자분들도 혹시라도 몸에 통증이 너무 많다 하신다면은 오늘 말씀드린 것들을 한번 실천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여기 나왔던 것 중에서 뭐 이렇게 채소 섭취하고 뭐 이런 내용도 아까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있네요. 섬유질이 많은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그 섬유질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예전에 채식을 잠깐 한 적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근데 정말 신기했던 게 제가 원래 방바닥에 양반다리를 하고 앉으면 허리가 아프기도 하지만 다리가 저려가지고 오랫동안 못 앉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양반다리 하는 거를 제가 굉장히 불편했었는데 신기하게 채식을 하니까 양반다리를 아무리 오래 하고 일어나도 원래는 막 골반이 너무 아파가지고 일어날 때 제대로 골반을 다시 펴지도 못했고 그리고 일어나면 거의 그냥 200% 확률로 다리가 저려가지고 제대로 걷지 못하고 잠깐 혼자서 서서 시간을 좀 보내다가 일행들 나가면은 뒤늦게 따라 나가고 이랬었는데 채식을 했을 때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좋았던 게 있던 것 같아요. 다리도 안 저리고 오래 앉아 있어도 안 힘들고
그래서 제가 뭐 이제 와서 다시 완전 채식까지는 좀 힘들겠지만 조만간 좀 건강한 식습관으로 최대한 좀 바꿔보는 그런 나름의 또 챌린지도 좀 한번 해볼 생각인데, 혹시라도 식습관을 좀 바꾸고 건강이 많이 개선된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면 경험담을 댓글로 좀 나눠주시면 어떨까? 아니면은 사연을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최근에 사연이 하나 왔는데 다음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에서 봤는데 그 사연을 읽는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의견으로 나뉘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분이 댓글을 달아주셔서 전체의 의견인지, 그러니까 좀 더 다수의 의견인지 아닌지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한 분은 다른 사람 사연 읽는 거 별로 집중도 안 되고 별로 그렇게 재밌지 않는 것 같다 라는 의견이 있었고, 또 한 분은 예전에는 다른 분들 사연도 많이 읽어주고 했는데 요즘에는 제 그냥 개인적인 이야기만 해서 라디오 컨텐츠라고 할 수 있느냐, 뭐 약간 이런 의견이 있었고, 두 가지의 의견이 있었는데 사실 사연을 읽고 싶어도 사연이 안 와서 혹시라도 사연을 좀 더 많이 읽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쉽지만 사연이 많이 오지 않아서 자주 읽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뭐 제가 거짓 사연을 뭐 화성에서 온 사연 이런 거를 제가 거짓 사연을 뭐 읽어드릴 수는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혹시라도 제가 사연을 읽는다면 다른 사람의 사연은 별로 관심이 없으실 수도 있겠지만 그냥 그 사연에 대한 저의 생각에 좀 더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뭐 읽고 싶어도 사연이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거의 오지 않죠. 그리고 왜 사연을 그렇게 잘 안 보내주실까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근데 제가 사연을 읽는 거를 약간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연이 와도 온 걸 아는데 조금 묵혀뒀다가 읽는다던가 이런 것들 때문에 뭐야 보냈는데 뭐 읽어주지도 않고 뭐 사연 보내라고 맨날 말만 하고 이래서 안 보내는 게 아닐까 싶어가지고 앞으로는 사연이 오면 그때그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상하게 완벽주의자도 아니면서 약간 이상한 완벽주의 같은 그런 성향이 있어가지고 제가 혼자 떠드는 건 하는데 어떤 사연에 대해서 코멘트를 남기는 거를 되게 좀 부담스러워 하는 것 같아요, 속으로. 제가 뭐 엄청난 현자도 아니고 뭔가 사회적으로 뭐 엄청난 걸 이룬 것도 아니고 저한테 뭐 대단한 걸 기대하고 그런 사연이나 고민 메일을 보내시는 거는 분명히 아닐 테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기대를 안 하는데 혼자서 쫄려가지고 사연을 받으면 보내달라고 말을 하면서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한다. 이상한 아저씨죠. 어쨌든 오늘은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오늘 피곤해가지고 오늘 허리가 또 굉장히 아팠어요. 어제도 아팠고 그래가지고 좀 피곤하기도 하고 그래서 안 찍으려고 하다가 꾹 그 안 찍고 싶은 마음을 꾹 누르고 녹음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잘한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도 안 찍었으면 내일도 뭐 안 찍었을 것 같아가지고 이게 또 뭐 안 하는 거 되게 쉽잖아요. 하는 거 참 어려워도. 그래서 그러다가도 상추씨가 다시 또 흐지부지 되는 건 저도 원치 않기 때문에 기왕 시작한 거 약간 저의 그냥 좀 투잡 개념으로 상추씨 채널을 앞으로 좀 운영을 해보면 어떨까 싶거든요. 당장 할 수 있는 투잡 개념으로. 그래서 좀 열심히 해보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살면서 30살 때 이후로 그냥 회사 일만 했던 적이 거의 없던 것 같거든요. 늘 투잡을 했었고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에도. 지금은 사실상 이제 회사를 안 다니니까 강과장 채널이 본업이고 다른 걸 좀 해야 되는데 말씀드렸듯이 조금 이제 각을 보고 있는 중이고 건강 문제 때문에 그래서 당장 할 수 있는 투잡이지 않을까 상추씨가. 그래서 좀 열심히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 그렇게 좀 둘러대 봅니다.
그리고 원래 예전에 제가 뭐 이제 청소일이나 정리 수납일 이런 것도 생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 허리 상태를 보니까 엄청나게 또 악화되고 있지는 않지만 딱히 그렇게 나아지는 느낌도 많이 없어가지고 아직까지는. 물론 예전에 매일 주사를 맞으러 병원에 갈 때보다 훨씬 좋아지긴 했지만 아예 통증이 사라지거나 그러진 않았고, 뭔가 좀 몸 쓰는 걸 하면은 바로 또 허리가 아프거든요. 지금 요즘 요 며칠 허리가 아픈 게 최근에 영상 편집을 좀 열심히 빡세게 했더니 계속 책상에 앉아 있었더니 허리가 또 아파진 것 같은데, 어쨌든 몸 쓰는 일을 좀 하면은 허리가 아파지는 것 같아서 오래 앉아있기만 해도 아프니까. 그래서 앞으로 내가 어떤 밥벌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늘 고민을 하고 있는데, 생각 중에 하나는 그냥 컴퓨터 안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을 앞으로 좀 배워서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유튜브,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유튜브 다른 채널을 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을 테고, 근데 그거는 뭔가 좀 제가 그게 될까라는 생각이 일단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강과장 채널이나 뭐 상추씨 채널과 이제 비슷한 뭔가 그런 쪽이다 보니까 좀 다른 분야를 하고 싶은데,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생각했던 거는 뭐 블로그 같은 걸 좀 해볼까, 수익형으로 그냥 아예 뭔가 그런 수익화를 생각해서 그런 컨텐츠들을 좀 만들어 볼까. 그런 것도 또 잘 하면은 그래도 꽤 많이 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제가 뭐 제대로 공부를 해본 적은 없지만은, 그래서 생각하는 거는 뭐 간간히 채널도 어쨌든 수익이 있으니까 하루에 한 서너 시간 정도 투자를 해서 회사 다닐 때 월급의 한 절반 정도, 왜냐면 회사 생활을 할 때 보통 하루에 8시간 이상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너 시간 정도면 회사 다니던 거에 한 절반 정도 일을 하면서 월급도 수입도 회사 다닐 때 절반 정도. 그 정도를 목표로 한번 블로그 같은 거 좀 해보면 어떨까. 아니면 블로그가 꼭 아니더라도 뭔가 혼자서 조용히 컴퓨터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에 좀 도전을 해보면 어떨까. 어떤 게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책도 좀 보고 공부도 하고 그래야 할 텐데, 뭐 혹시라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컴퓨터로 집에서 혼자 조용히 부업으로 하는데, 제가 말한 것처럼 하루에 한 서너 시간 정도 하면서 회사 급여의 한 절반 정도 벌 수 있는 그런 일을 혹시 알고 계신다면 추천해 주시면 제가 한번 다음에 알아보고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당장은 블로그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근데 블로그로 사실 막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 게 가능한 건가 싶긴 한데, 또 잘 하시는 분들은 또 많이 번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회사를 그만두고 한 3달 정도 되어가는 것 같은데, 집에서 거의 이제 프리랜서의 삶을 살다 보니까 그냥 나름 잘 맞는 것 같기도 하다. 사람 상대를 안 해도 되고, 회사 다닐 때는 계속 봐야 되고, 싫은 사람도 딴 팀장 꼴보기 싫어도 계속 봐야 되고, 회의 들어가면 맨날 갈구고, 그런 게 막 짜증나고 그랬는데, 혼자서 일을 해보니까 그런 스트레스가 없어서, 그리고 내가 생각보다 그런 인간관계나 그런 대인관계에 되게 좀 취약한 사람이었구나 라는 거를 지금 퇴사하고 3달 정도 지나면서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용히 혼자서 컴퓨터로 아무도 안 만나도 되고 그런 일들을, 그리고 뭔가 이런 상사가 없는 일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상사나 뭔가 이런 불가능하겠지만 그런 고객이 없는 일, 뭔가 그런 거. 유튜브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일의 일종이기는 하죠. 상사도 없고, 고객은 이제 구독자분들이 어떻게 보면 고객이긴 하지만 뭔가 그분들한테 뭘 파는 건 아니니까. 영상을 파는 건가? 그렇게 봐야 되나? 어쨌든 누구도, 그러니까 사람 스트레스,
요약하자면 사람 스트레스를 안 받으면서 조용히 그냥 혼자서 하는데 돈을 조금씩 벌 수 있는 일, 그런 일이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몸을 안 쓰면서 제가 몸이 좀 많이 안 좋아서 호르몬 아시다시피 호르몬 이상도 있고,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옛날 머리 수술하고 나서 지금 이제 호르몬 문제가 하나씩 터지기 시작했는데, 이제 어떤 게 또 터질지 앞으로 전혀 저도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혼자서 조용히 돈 벌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뭐 주식 투자 이런 거 말고요. 제가 그런 투자 쪽은 투자 금액이 엄청 크다면 모르겠지만 사실 지금은 역전세에 대비하느라 돈 열심히 모으고 있어서 투자금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현금이 있지만 이제 전세금 올해 말에 빼줄 때 다 나갈 거기 때문에 아니 왜 내가 집을 사니까 전세금이 빠지냐고. 나는 평생 10년 넘게 전세금을 올려주고만 살았는데 제가 다 못난 탓이겠죠.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뭐 다들 이제 상조씨 채널 분들은 대부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어떻게 집을 샀고 현재 상태가 지금 어떠한지 이런 것까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가장 채널에서 말하기에는 좀 그렇고 지금 벌써 58분. 오늘 뭐 별로 할 말이 없을 것 같았는데 찍다 보니까 또 길어졌는데 58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좀 더 찍으면 이제 1시간을 채울 것 같은데 또 오래 찍었더니 뒷목이 뻣뻣해가지고 목이 아픈지 모르겠네. 저는 오늘 여기까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에 별 볼 일 없는 일상 이야기를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들 좋은 밤 되시고 좋은 하루 되시고 들어가세요.